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정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함께할 내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6,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운송업체인 UPS는 주당 1달러 4센트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정유업체 엑슨모빌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12% 줄어들었습니다. 올 들어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호재성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고용지표 예상보다 호전된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지표긴 합니다만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됐다는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6,000건 줄어서 33만 9천 건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35만 건이었는데 예상보다 좀 줄었고요.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을 보다 자세히 가늠할 수 있는 사주 평균은 36만 2천 건에서 35만 7천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연속 청구 건수는 9만 3천 건 줄어든 300만 건을 기록했다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자, 실적 쪽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다고요? 오늘도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물류업체인 UPS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UPS의 실적은 세계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도 아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PS는 1분기에 주당 1.04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1.01달러였는데 예상보다 좋았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134억 달러여서 예상보다 6천만 달러 정도 미달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전망은 5.06달러로 유지했고요. 주가는 2.35%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구성 종목 가운데 엑손모빌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간외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그랬지만 이익은 예상을 웃돌았지만 매출이 좀 부진하게 나왔네요. 네, 세계 최대 정유업체인 엑슨모빌 역시 오늘 실적을 내놨습니다. 엑슨모빌은 1분기 순이익 9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2.12달러로 전년 동기 2달러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2.05달러였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해서 1,08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가 1,198억 3천만 달러였는데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업마진이 14.7%로 전년 동기 14.1%보다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가는 1.5% 하락하면서 장은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유업계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도 좀 높아졌다고요. 네,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내림세를 보이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유업계의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엑슨모빌은 지난 1분기 생산은 3.5%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탐사 및 생산 순이익이 9.8% 줄어서 70억 4천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정자와 마케팅 부분의 순이익은 2.6% 줄어서 1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수압 파쇄 기법으로 북미에서 셰일오일이라든가 셰일가스 공급이 크게 늘면서 에너지 업계의 정통적인 투자 패턴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수를 위쪽으로 이끄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간밤에는 이 추가 완화에 대한 발언이 좀 이어졌네요. 네, 지난주에는 매파의 그런 발언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추가 양적 완화를 요구하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완화를 가리키는 경고 신호들이 최근 몇 주간 크게 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 긴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경제 지표들 역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군요. 네, 유럽의 주요 지수는 전반적으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17% 올랐는데요. 프랑스 증시는 0.06% 내리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독일 증시가 0.95% 올랐는데 대표적인 중채무국인 스페인의 아이벡스 35 지수는 0.38% 하락했고요. 이탈리아의 MIB 지수는 0.52%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유니레버가 오늘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3% 가까이 주가는 빠졌고 원자재가 관련주는 올랐습니다. BHP 빌리통과 리오텐도 각각 1.66%, 1.38% 올랐습니다. 네, 영국 쪽에서도 좀 재료가 나왔어요. 이 역시 유럽 증시에 좀 영향력을 미쳤죠. 네, 오늘 영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0.3%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0.1%의 증가세를 점쳤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IHS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0.3%의 성장률은 광산업의 생산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 상품 시장은 주요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금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6월 인도분 금선물 가격이 온스당 2.7% 올라서 1,462달러로 마감했는데 지난해 6월 말 이후에 10개월 내 최대 상승폭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은선물 가격 역시 올랐고요. 5.7% 상승했습니다. 유가 역시 상승했는데 현재 시간에 거래해서 배럴당 2.07% 오른 93.32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6,000건 줄어든 33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운송업체인 UPS는 주당 1달러 4센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정유업체 엑슨모빌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12% 줄어든 1,088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양적 완화 규모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제지표의 부진이 영주의 양적 완화 기조를 악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